물질의 정기적 성질,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 원자의 전기적 성질, 원자의 구조를 보면요. 양의 전할띠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음의 전할띠는 전자가 돌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양성자가 11개가 있으면요. 바깥쪽에 전자도요.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의 전할띠면서 전체가 제로가 됩니다. 중성이 돼요.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의 양이 같게 됩니다. 원자핵은요. 플러스 전할띠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할띠면서 원자의 경우는 그 개수가 같습니다. 그 다음 원자핵은 플러스 전할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할띠니까 둘이 인력이 작용해요. 전자가 받는 전기력은요. 원자핵 쪽으로 받고요. 원자핵이 받는 전기력은 전자 쪽으로 받습니다. 자, 원자핵은요. 정리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자는요. 크게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죠. 그 다음에 다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분할 수 있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 중성자는 아무 전하 띠고 있지 않고요. 전자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 다음에 중성 원자의 경우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어떻다? 그렇다. 같다. 이때 속박된 전자와 자유전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속박된 전자는요. 원자핵과 전기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라고도 하죠. 인력에 의해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전자입니다. 자유전자는요. 속박된 전자가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에너지를 얻어서 원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물질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물질 간의 마찰, 금속 결합과 같은 화학적 결합을 뜻하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면 원자는 음의 전하를 띠는 전자를 잃기 때문에 정기적 성질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원자핵에 양성자가 11개가 있었는데 바깥에 원래 11개의 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전자가 하나 튀어나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튀어나간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0이 되죠. 아까는 중성이었는데 이번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 물질은요.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른 정기적 성질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체는요.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전류 잘 통하고요. 전압을 걸면 자유전자 수가 많아집니다.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크고요. 저항이 작아져요. R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레지스턴스, 저항. 다음 금, 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전류가 흘러야 좋은 곳에 사용합니다. 구리 도선이 대표적인 예고요.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전압을 걸면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고무, 유리, 나무, 플라스틱.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전선, 피복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구리 도선 주위에 피복, 플라스틱을 이렇게 씌워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바깥쪽으로 새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부도체예요. 반도체는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정기적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되면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고요. 빛, 열,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규소, 저마늄 얘네들은요. 반도체 소자로 반도체 소자 원료가 됩니다. 도체와 부도체의 차이. 도체는요. 자유전자가 매우 많다.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 도체와 부도체에서의 전자의 움직임. 도체는요. 전압을 걸면 자유전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합니다. 자유전자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항상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방은 반대예요. 다시 봅시다. 원자핵은요. 이동이 불가능해요. 뭐만 이동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유전자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자는요, 이쪽으로 갑니다. 어디로요? 플러스 극 쪽으로요.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자는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가고요. 전류는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형성됐냐면요, 우리가 전기를 먼저 발견했어요. 원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근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사실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기록된 모든 책을 바꿀 수 없으니까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겁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부도체는요, 전압을 걸어도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에 속박된 전자는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기 전도성과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성,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나타내는 성질이고요. 전기 전도도는요, 전기 전도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자유전자와 이온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도체에서의 전자의 움직임, 부도체에 전압을 걸면요, 전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쪽으로 편향될 뿐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서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 반도체의 종류는요,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순수 반도체는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예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 전자가 4개인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소가 대표적인 예고요. 규소, 저마늄은 순수 반도체예요.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킨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해요.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했을 때 전자의 이동.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 규소 등 저마늄 등에 첨가하는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수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순수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 5개인 놈을 첨가하면 N형 반도체가 되고요. 순수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 3개인 놈을 첨가하면 P형 반도체가 됩니다. 다시 봅시다. 순수 반도체,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결합을 하고 있어서 자유전자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규소가 가장 바깥쪽 전자가 4개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규소도 가장 바깥 전자가 4개예요. 이쪽도 가장 바깥 전자 4개, 여기도 4개 하면서 이렇게 전자쌍을 4군데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적어요. 전압을 걸어도 전자가 속박되어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낮아요. 반면에 N형 반도체는요, 규소에 원자과 전자 5개인 인을 첨가합니다. 그럼 4개의 전자가 공유결합을 하고요, 전자 1개가 남아요. 규소의 원자과 전자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자, 그런데 인의 원자과 전자는요, 하나, 둘, 셋, 4개에다 5개가 됩니다. 얘가 자유전자로 돌아다녀요. 그러면 나머지 4군데는요, 다 이렇게 공결합하고 남은 전자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걸면요, 남은 전자는 자유전자가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다음, 규소에 원자과 전자 3개인 붕소를 첨가하면요, 공결합에서 자유전자가 1개 부족해서 빈자리가 생깁니다. 전압을 걸면 전자가 빈자리를 채우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규소와 이렇게 3군데 공유결합을 합니다. 근데 붕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가 이렇게 비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빈 곳에 전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다시요. 순수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 5개인 인 같은 놈을 공결합하게 되면 얘가 자유전자가 되고요. P형 반도체는 붕소같이 원자과 전자 3개인 놈을 공결합시키면요.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전류가 잘 통하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소자의 제조,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산용 가물에서 얻은 규소로 웨이퍼를 만들고요. 그 웨이퍼 위에 전자회를 그려서 반도체 소자를 만듭니다. 웨이퍼는 규소로 만든 기둥 모양을 얇게 자른 원판이에요. 반도체 수자의 특징과 활용. 반도체 수자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부품으로 전류 제어, 신호 증폭 및 스위치, 데이터 저장 등 전기적 신호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오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결합한 소자예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두 개를 접합합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요,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요.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회로에서 자, 교류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전류는 흘러가고요. 반대 방향은 전류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 교류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때 이쪽은 통과되는데 이쪽은 통과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전구가 있는데요. 한쪽 방향만 전류가 흐르면 이건 직류입니다. 자, 그런데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교류예요. 직류, 교류 모두 전구에 불은 들어옵니다. 얘를 물레방아라고 생각합시다. 자, 물이 한쪽으로 흘러도 물레방아 돌아갑니다.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해도 물레방아 왔다리 갔다리 돌아가요. 자,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사용하면요, 교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출력 전류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정류작용. 정류작용은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이오드는요,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부품이에요. 충전기에 어댑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란 뜻입니다.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면요, 빛이 방출되는 소자로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색이 다릅니다. 빛의 삼원색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3개의 다이오드를 갖추면요, RGB 모두 불이 들어오면 백색광이 되고요, 레드와 그린을 합성할 수도 있고요, 그린과 블루를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색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각종 영상 표시 장치, 디스플레이, 조명 장치 등이 다 LED를 사용합니다. 6위 발광 다이오드는요, 오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예요. 전류가 흐르면 유기물질 자체에서 빛이 방출되는 소자로 얇고 가벼운 특징이 있습니다. 얇아서 휘어지게 만들 수 있고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또는 조명 등에 사용합니다. 트랜지스터, N형 반도체와 고치세요. P형 반도체를 복합적으로 결합한 소자로 증폭작용, 스위치 작용을 하면서 소비 전력이 작습니다. 증폭작용은요, 전류나 전압을 더 크게 만드는 작용이고요, 스위치는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성능 향상과 소형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직접 회로는요, 매우 많은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등을 하나의 칩으로 작게 만든 것이고요, 회로 사이 거리가 짧아서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디지털 기기에 쓰고요. 참고로 트랜지스터는 PMP형, P형, N형, P형 결합한 거 MPN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세히 하면 그때 설명할게요. 정류작용,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를 교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구가 있는데요,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류의 방이 한 방향인 전류를 직류라고 합니다. 전구가 있는데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빛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우리가 교류, 한쪽 방향만 전류가 흐르는 걸 직류,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과정을 정류, 이 정류는 다이오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전류의 방이 한 방향인 전류를 직류, 다이오드를 이용하면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정류작용은 어디에 활용되냐면요. 가정에 공급되는 전류는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집 바깥에서 들어오는 전류는요, 교류예요. 스마트 기기와 같은 전자제품은 대부분 직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류작용을 통해서 직류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돼요. 전자제품 내부에는 정류작용을 하는 부품이 필요합니다. 증폭작용과 스위치작용, 증폭작용은 회로에서 전류나 전압의 크기를 크게 하는 거고요. 스위치작용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작용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조절합니다. 직접 회로에는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마이크로 프로세스 등이 있습니다. 다이오드의 정류작용, 다이오드가 연결된 회로에서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요. 이를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다이오드가 연결되지 않은 회로는요. 전구와 전지가 연결된 회로에서 전지의 극을 반대로 바꿔 연결하여도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도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도 불이 들어옵니다. 다이오드가 연결된 회로에서 전지의 극에 다이오드를 반대로 바꿔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자, P형은요, 포지티브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해야 되고요. N형은 네거티브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순방향 접합이라고 해요. 순방향 접합. 이렇게 되면요, 플러스 극에서 나온 전류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N형 반도체를요, 플러스극에 연결하고요, P형 반도체를 마이너스극에 연결하면요, 이걸 역방향 접합이라고 합니다. 역방향. 이렇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요, 더 이상 흐르지 못해요.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자, N형 반도체는 스몰 n을 써야 돼요. 다음, 물질의 전기적 성질 활용.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응용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제품은 도체, 부도체, 반도체 소재가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물질의 전기적 성질의 활용에 의해 피레친 끝부분을 통해 번개의 전류가 안전하게 땅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도체를 사용하고요. 정전기 방지 패드를 손으로 접촉하면 손에 있던 전자들이 정전기 방지 패드로 이동합니다. 역시 도체를 사용하고요. 스마트폰 터치 장갑의 끝부분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도송 실이 섞여 있습니다. 도체를 이용하고요. 저런 장갑은 전기 작업 중 사람에게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부도체 사용하고요. 반도체 기판의 코팅 물질은 반도체 소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신호를 차단합니다. 부도체 사용하고요. 센서 내부의 반도체 소자는 외부 변화에 따른 전기 전도대 변화를 감지합니다. 반도체 사용하고요. 반도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빛을 투과시키기 위해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되어 있다. 부도체. 태양전지는 빛을 받으면 전압이 발생합니다. 반도체 사용하고요. 반도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화면을 보기 위해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되어 있다. 부도체 사용하고요. 반도체 소자를 통해 손가락에 미세한 전류를 감지하고 LED를 통해 빛이 방출됩니다. 반도체 사용하고요. 전선을 통해 반도체에 전류를 공급한다. 도체 사용하고요. 플라스틱으로 반도체를 보호하고 전류가 외부로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부도체 사용합니다. LED를 통해 빛이 방출된다. 반도체 사용합니다.